성별과 나이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도 괜찮다면 금상첨화겠죠? 안녕하세요. 일자리 캐스터 윤영나입니다. 지난달 추천 일자리 요양보호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에 교육시간이 80시간 정도 늘어나고 시험 방식도 CBT로 변경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올해 취득하세요. 채용 정보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재가센터나 요양원 등 돌봄기관 등에서 엄청 많이 모집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4월에 올라온 생활지원사 모집 공고도 있었습니다. 생활지원사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복지로 각 구청 홈페이지 등 채용 공고 사이트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소개해드렸던 50+ 보람일자리 사업인 경로당 복지 파트너나 서울시 우리 동네 돌봄단의 경우 올해는 모집이 완료되었으나 요즘에도 추가 모집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의 경우 프리랜서로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채용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구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없는 분들은 자격증 준비하시고 자격증 있는 분들은 장롱 속에 고이 모셔놓지 마시고 바로 취업 가능하니 밖으로 나와주세요. 다음 달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 캐스터 윤영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가이드 일자리 캐스터 홍수영입니다. 혹시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남달리 책임감이 투철하신가요? 그런 분이라면 성별과 나이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도 괜찮다면 금상첨화겠죠? 바로 조사원이라는 일자리인데요.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조사원, 많이들 들어보셨죠? 조사원의 사전적 의미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아내는 임무를 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일까요? 첫째, 건강한 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장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도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업무상 여러 조사 대상자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정해진 조사 기간 내에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조사 업무 수행과 보고를 위해서는 컴퓨터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업무를 모두 배우시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상당히 매력적인 일자리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하지만 이러한 조사원 업무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기간 내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사 대상자와의 면담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이 일이 장기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조사 형태에 따른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조사는 주로 방문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전화조사, 우편조사 혹은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대표적인 방문조사의 경우 대면을 통해 일관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대면 기회를 얻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어떤 조사 업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사 업무는 크게 공공조사원 업무와 민간조사원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사원 업무로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인구 총조사, 경제 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사업체 조사 등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있습니다. 조사 주기는 매년 혹은 5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고 조사 기간 및 급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조사원의 경우는 리서치사나 홈쇼핑사에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원 채용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공조사원의 경우 나라통계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원 및 관련 직원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까요? 나라통계 포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공고 알림문 수신을 지정해 놓으면 통계청 조사원 채용 공고를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원에 지원하실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온라인 지원을 하셔야 한다는 것과 민간의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민간 조사기관이 있고 기관별로 조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각 기관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사원이 아닌 조사 대상자로 활동하며 일정 현금이나 상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패널 조사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패널 조사의 경우 동일한 대상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부문의 패널 조사는 약 17개로 한국노동 패널 조사, 한국의료 패널,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등이 있습니다. 민간 리서치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비자 패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패널 모집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은요, 지금도 조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달 추천 일자리로 조사원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기회다 싶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취업 가이드 일자리 캐스터 홍세희였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